안녕하세요. 심목정형외과 문진선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이제 무릎에 물이 차는 경우에 이거를 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논문은 여기 보시면 1987년도에 나온 논문이고요. 이게 무릎에 만성적으로 물이 차는 경우에 무릎 앞쪽에 이제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그 허벅지 근력 근육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가 뭐에 관한 논문이고, 두 번째 논문을 보면 이거 역시 무릎에 물이 차는 경우에 이게 무릎의 어떤 움직임의 역학, 그다음에 근육의 활성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각각의 논문을 챗GPT를 통해서 한번 좀 비교를 해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이게 무릎 관절염 환자에서 물이 차 있으면 보행 중에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의 활성 패턴이 변화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이 차게 되면 보행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성적으로 이제 물이 차는 환자에서도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의 활성도가 좀 억제되는데, 이게 이제 물이 많이 찼냐 안 찼냐 그리고 통증이 있냐 정도와 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관절 천자를 했었을 때 이 대퇴사두근의 억제 정도가 개선되지 않았다. 그래서 급성 이퓨전, 그러니까 급성으로 이제 물이 차는 경우,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환자에서 물이 차는 경우에는 이 근육 억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 만성적으로 인제 물이 차는 경우에도 이제 대퇴사두근의 근육 억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긴 한데, 여기 밑에 내려보면 이게 급성으로 인제 물이 차는 경우에는 이 관절 안에 인제 압력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인제 허벅지 근육의 이제 활성도나 이런 것들이 좀 억제가 되기 때문에 허벅지 근력이 약해지는 작용이 됩니다. 근데 인제 이거는 통증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통증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인제 급성 환자에서 인제 물이 찼을 때 물을 빼는 경우에는 관절의 압력을 낮추면서 기계적인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 억제를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제 젊은 사람들이 무릎에 물이 찼을 때 주사를 빼고 무릎에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억제를 시켜주는 스테로이드라든지 연골 주사 같은 거를 하게 되면 급성기에서는 대퇴사두근의 억제를 줄이고 기능 회복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성적으로 무릎 관절염에 있을 때 물이 차는 경우에는 어쨌든 이렇게 물이 찬 상태에서는 그 물을 빼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게 증상이나 이게 통증 감소, 기계적인 부피 감소, 추가적인 손상 예방을 이게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만, 이 물을 뺀다라고 해서 인제 근육 억제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급성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 회복을 돕는 데 기여할 수는 있지만, 이 만성적인 상태에서는 인제 반드시 필요한 게 근력 강화 운동. 보통 제가 인제 외래에서 인제 허벅지 앞쪽에 대퇴사두근 근력 강화 운동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만성적인 경우에는 꼭 그렇게 근력 운동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정리하면 이게 급성인 경우에는 관절압이 상승되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고, 만성에서는 인제 관절 순응도에 인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뭔가 좀 불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인제 천자를 통해서 인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급성에서는 인제 관절 압력을 감소시키고, 이게 인제 관절에 물이 차게 되면은 근육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을 뺨으로써 근육의 회복을 좀 도울 수 있고 통증도 이게 줄일 수 있고, 만성적인 경우에는 관절압 감소, 통증 개선은 할 수는 있지만 이 대퇴사두근의 억제 정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꼭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서
재활 치료를 같이 좀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이 찼을 때 음 이론적으로는 물을 빼고 주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꼭 무릎에 이제 물이 찼을 때 이제 "빼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논리적 근거는 이제 물을 빼고 주사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급성인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인제 물 빼는 것만으로 증상이 좋아질 수 있겠지만 만성적인 경우에는 꼭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을 좀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인제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은 이게 저는 외래에서는 인제 스쿼트나 이런 것들을 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스쿼트를 하게 되면은 보통은 인제 관절 연골이나 이런 것들이 찢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운동을 하지 마시라가 아니라 손상을 좀 최소화하면서 장기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인제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고무 밴드, 세라밴드라고 하죠. 이런 세라밴드를 이용을 해서 하는 대퇴사동 근력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악화가 되지 않게 쭈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그다음에 계단 내려가기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계단 내려가기는 자기 체중의 이제 3 배에서 5배 정도의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계단 내려가기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하셔야 되고 스쿼트, 스쿼트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무릎 연골이나 이런 것들이 찢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을 빼고 주사를 했는데도 물이 계속 차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기전상으로 굳이 인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인제 무릎에 염증이 있으면은 무릎 안쪽에 TNF 알파라고 하는 염증성 물질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무릎 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제 스테로이드나 아니면은 연골 주사나 이런 것들을 좀 넣었을 때 이게 우리 몸에 인제 들어오면은 이제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 흡수를 뭘 통해서 하냐? 수용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수용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글러브처럼 이렇게 보이면 거기 인제 야구공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듯이 딱 들러붙어야 되는데 이 TNF 알파라고 하는 물질이 있게 되면 이 수용체가 발현되지 못하게 즉 수용체를 못 만들게 해 버리죠. 그래서 약은 내 몸에 들어왔는데 달라붙을 수용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 약효가 제대로 효과도 못 내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에서 이제 배출되는 그래서 인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저런 TNF 알파라고 하는 물질의 활성도를 좀 억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비타민 D나 이런 것들을 무릎에다가 주사를 했었을 때 통증도 감소되고 물 양도 인제 어 감소시켰다. 어 삼출액이라고 하는데 그런 논문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의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제한된 내용이라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치료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에 이제 무릎에 인제 물이 계속 차는 경우에는 환자분께 인제 이런 TNF 알파의 활성도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보통 비타민 D를 섭취를 하거나 보통은 4 개월마다 인제 맞는 비타민 D 주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맞으면서 좀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 염증 반응을 좀 이렇게 줄일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결국에는 이제 무릎에 물이 차는 경우에는 통증 완화, 통증 완화 그다음에 근육 억제를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물을 빼고 주사를 하는 게 맞고 다만 만성적으로 물이 찼을 때에는 꼭 허벅지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